여기서도 IT주, 저기서도 IT주, 시장이 온통 IT주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쇼핑 시즌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나흘 연속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나흘 연속 순유입되었습니다. 나흘간 하루 평균 순유입 금액은 260억 원으로 유입 속도는 빠르지 않은 편입니다. 4위 키워드는 환율 하락세 진정입니다. 당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환율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자동차주 반등 시도입니다. 자동차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11월 미국 판매가 혼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이 우리 시장에는 꽤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랐던 양상인데 보통 환율 하락하면 시장이 좋았는데 요새는 거꾸로 된 양상이었고요. 어쨌든 당국에서 개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세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환율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부 당국에서 정말 모처럼 어떤 구두 개입이라는 걸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면서 일단 원화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좀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속도 조절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내년 정도까지 보면 국내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의 원화 강세 쪽으로 보면서 사업 전망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민간 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IB들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쪽으로 좀 베팅을 조금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원화 강세가 되면은요, 수출 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익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결국 주가 하락이라는 논리를 정말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좀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인데요. 재벌 대형 기업들이 말이죠. 가격뿐만이 아니라 물론 가격의 경쟁력도 중요하죠. 다만 가격보다는요, 제품 자체의 어떤 혁신적인 상품 그리고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이나 현대가 잘 나가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싸다는 것을 갖고 상당히 많이 소구를 했습니다. 지금 마케팅 포인트를 삼았는데요. 저는 요즘 현대차나 기아차를 싸다고 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에 대한 것은 생각하는 만큼 크지는 않다는 얘기죠. 물론 그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지만은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지만 중소기업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자, 정말 대기업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낮고요. 특히 대기업을 통해서 부품을 통해서 로컬 수출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생산 구조에서 체인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구간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들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요, 원화가 이렇게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 내려가면은요, 이런 건 있죠.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것이 음식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달러 부채도 상대적으로 많고 대부분의 결제를 영업에 관련된 경비를 대부분을 달러를 결제하는, 즉 외화를 결제하는 항공회사들은 분명히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과서처럼 좋아지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정말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모멘텀이 되겠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의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 부채가 많다는 거에서 엔화가 됐건 달러가 됐건 부채가 많다고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율이 원화 강세냐 원화 약세냐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약세냐 강세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변동 속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커 보이는데 어쨌든 속도 조절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 자체만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IT주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동차주 올라오는 게 좀 아침부터 눈에 띄입니다. 최근에 국내 기관들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좀 자동차 주식을 순매수 기조를 다시 복원하기 시작한 모습도 조금 나타났고요. 일부 증권사에서 현대기아차 미국의 11월 판매가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 자료도 내놨는데 하창봉 팀장께서는 자동차 주식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사실 조금 반등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반등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락이 진정되고 있다. 그게 좀 점수를 주겠고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지수가 1,900포인트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나 낙폭 과대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영향률은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환율 강세 자체가 사실 현대 기아차 약간 주가에도 발목을 잡았는데 어제 뭐 외환당국에서 개입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일단 실제적으로 환율이 1,080원 정도에서 좀 지지되다 보니까 일단 자동차 업종 잠깐 반등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대 기아차가 사실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퍼가 5, 6 저평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항상 퍼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시장이 정상 궤도로 갔을 때 제대로 가치 받는 겁니다. 아무리 퍼가 싸다고 그 주가가 무조건 저평가는 아니라는 걸 저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일부에서는 뭐 이 10월 달 중후반부터 실제적으로 현대차 미국 내 연비 파동 때문에 사실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 이달 이제 다음 주 말 정도에 11월 북미 판매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판매가 발표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연비 파동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금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일단 좀 낙폭을 진정시켰다 보는 것인데 한 가지 크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연비 파동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고 실제적으로 11월 달에 북미 자동차 판매 동향이 의외로 감소보다는 증가를 하더라도 지금 실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아직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원화 강세 기조 그리고 또 하나가 글로벌 주요율이 사실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8.5% 떨어졌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사실 전차 군대로의 복귀 자체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차 선호주로 잠깐 봅니다. 삼성전자 워낙 강한 상태에서 일단 차 선호주에 대한 자동차 섹터에 기관 자금이 좀 들어왔다 보는 것이고요. 전략별로는 실제로 현대차 기준으로만 잠깐 말씀드리면 한 글쎄요 한 21만 원 지지 23만 원 박스권이 그래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좀 갇힐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뭐 추가 매수라든지 뭐 단기 손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수준으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주식 아무래도 11월 판매가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은 그동안 공격적으로 국내 기관들이 자동차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진정됐고 그러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간다. 좀 이런 느낌이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또 장중 사상 최고가입니다. 삼성전자 뭐 대단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본 전자회사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치에서 소니에 대한 신용 등급을 3단계나 떨어뜨렸고 파나소닉에 대해서는 2단계. 그러면서 다 정크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니 몇 년 전만 해더라도 이 회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것 같고요. 특히 샤프 같은 회사는 6단계, 무려 6단계로 떨어뜨리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회사가 모두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 우리나라 IT 업체는 뭐 반사이익 당연히 호재일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소니가 7분기 연속 적자를 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샤프는 제 기억으로는 11월 초에 아마 정크로 떨어졌고요. 이제 어저께 같이 한 것이 소니랑 이제 파나소닉이 떨어졌는 그 정크로 수준이 같으니까요. 쉽게 해서 뭐 망한 회사나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크에 들어가는 회사를 누가 뭐 회사채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자 났는데 회사채 발행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구조고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를 보면 제 자신이 판단하기에 뭐 2가지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과거의 소니의 혁신이라는 이미지, 워크맨으로 대표됐던 미국의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뉴스를요. 워크맨 시대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워크맨 듣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과거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참 과거의 영광을 보여준 거 제가 봤는데요. 그런 혁신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가 대량 제품이 이제 중국에 밀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랑 중국에서 완전 샌드위치 돼 갖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정말 대공룡의 거대 기업이 무너지는 그런 것에 좀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 해드린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이제 그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던 일이 소니의 어떤 발전 단계 이런 걸 번역해서 뭐 보고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정말 혁신과 변화를 계속 추종하지 못하는 기업의 말로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당연히 국내 기업에는 호재, 국내 특히 가정 기업에는 호재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또 얼마나 영원히 갈 수 있느냐는 것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중저가권에서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고 하고요. 일단 저가 그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중국 제품이 워낙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 다시 도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가전 회사들이 좋아질 리는 뭐 전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다만 이제 굳이 이제 다른 것과 하나 연관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애플 TV를 얘기해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셋탑형이 아니라 TV 세트형 애플 TV인데요. 요즘 워낙은 이제 올 봄만, 올 여름만 하더라도 올 겨울에 바로 이 생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추수감사절 시즌에 발표할 가능성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늦어져서 일부는 내년도 말, 빨라봤자 내년도 3분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게 출시가 되면은 아마 그 TV 업계 전체적으로 아마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마치 이제 PC 업계의 어떤 맥 프로라는 것이 나오면서 랩탑 시장을 완전히 휩쓸었고요. 핸드폰 시장에서 블랙베리에 이어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그 지형이 만들어졌던 거랑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PC 시장이 죽는 것과랑 똑같은 건데요. 애플 TV가 나오는 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전업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것이 시간적으로요. 한 빠른 최소한 짧게는 6개월, 늦게는 길게는 1년 정도 뒤처진 것이 우리나라 가전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가전업계들 요새 잘 나가는데요. 일본 가전업체의 몰락, 충분히 반면교사의 예로 좀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더니 시장에서 온통 IT주, IT 부품주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옥석을 참 잘 가려야 될 것 같은데 하창범 팀장께서 혹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IT 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시장이 주도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IT가 강한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삼성전자의 강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벤트적으로 미국의 어떤 이제 최대 소비 시즌이 들어갔죠.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갔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 했을 때는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끝나고 났는데 실제적으로 매출 자체가 많이 안 나왔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하루에 매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연말 산타랠리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 IT에 대한 어떤 글로벌 수요는 좀 증가한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12월 초순 정도에 실제적으로 미국의 재정질병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불확실성이 온다면 사실 소비는 다시 위축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먼저 염두해 주시고 지금 IT주에 대한 강세를 보면서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 소비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중요한 게 스마트키 계속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보니까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PC는 거의 집에 안 쓸 정도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좀 조만하게 나왔었는데 조만하게 나오고 스마트 태블릿 PC는 별로 안 나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스마트폰의 크기가 삼성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이나 아이패드 미니나 같이 약간 벽에 허물이 머물러지면서 오히려 두 섹터 다가 같이 판매량이 증가하는 흐름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태블릿 PC에서는 지금 애플과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애플이 한 60% 갖고 있다면 삼성은 사실 태블릿 쪽에서는 10% 수준인데 계속적으로 애플은 점유율이 조금 내려오고 있고 삼성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태블릿 쪽이 따라가긴 힘듭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어떤 태블릿 PC 점유율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 부품 회사의 가격 협상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판매자가 힘이 이제 파고 커진다는 거죠. 그럼 부품사의 힘이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로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합니다. 그것이 곧 실적 증가로 이어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양 많은 부품 중에서 앞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희는 쪽으로 만약에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면
연성 PCB, FPCB 업체가 가장 주목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바로 1차 밴드로 속해 있는 기업들이 주목되는데요. 대덕GDS나 플렉스컴이 바로 이런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물론 대덕GDS, 플렉스컴, BH 이런 종목도 지금 가장 50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먼저 세팅해 두시고요. 제가 투자 타이밍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다음 주 조순 정도에 잠깐 차익기의 욕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딱 경계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FPCB 업체에 주목해도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IT 부품주 오늘 정말 굉장히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옥석을 가릴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향 FPCB 업체 중에서 대덕GDS, 플렉스컴 두 종목 정도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역시 뭐 매매는 잘 타이밍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00포인트대 안착 시도입니다. 시장이 오늘 굉장히 차분합니다. IT줄 빼고 좀 차분한데 그래도 1900포인트대 안착을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쇼핑 시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주문은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좀 돌고는 있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미국 쇼핑 시즌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얘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온라인 그 쇼핑처럼 매년 뭐 그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요. 뭐 닭뚜껑이 다 열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나 뭐 캐나다는 사실 그 추수감사절이 아니지만은요 분위기는 같이 갔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이제 말 자체가 블랙 솔스데이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쇼핑을 완전히 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어스나 토이저러스 이제 그 장난감 그 유통회사죠. 그 월마트 그리고 타겟은 이제 그 할인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소매 유통망이요. 짧게 빠르게는 추수감사절 6시부터 각 동부 시간이면 동부 시간, 서부면 서부 시간인데 6시 아니면 늦어도 10시 정도에 열어갔고요. 그 전날부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매출 일으키기에 하는 노력이 이번에 아주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애플 같은 경우는 서부 시간 기준으로 12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2시간 40분 정도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단 하루 세일을 하는데요. 이미 호주에서는 이제 오픈 그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할인율은 뭐 전년이랑 작년이랑 거의 비슷해 갖고요. 품목별로 아이패드 종류는 5% 정도, 그리고 맥프로라든가요, 그리고 그 맥프로 같은 거가 7% 정도, 그리고 그 주변 제품들은 뭐 20%까지 하는데요. 전년이랑 뭐 거의 비슷하겠고요.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요즘 보면 TV 광고의 절대 다수는 태블릿입니다. 그만큼 태블릿에 대한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대감에 아직 나와 있고요. 수치로 나오는 것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날 오후, 그리고 잠정적인 것들을 좀 러프하게 나오는 것은 토요일 날 오후에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빠르면 우리 월요일 날 시장 전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4.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는 어떤 그 예상 정도의 매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 뒤로 넘어가면은 좀 깜짝 놀라는 매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이내 가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망감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바로 재정절벽 이슈에 갇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마 시장이 뭐 급등이건 급락하거나 하여튼 갭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일단 미국 시장에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에 관해서 잠시 그 코멘트 해드릴까 합니다. 그 삼성전자 상승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두 가지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를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죠. 삼성전기라든가요, 삼성전기, 이런 삼성 관련주들, 그리고 뭐 여타 이제 중소기업들도 많이 따라 붙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동반여부, 특히 그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제 삼성전자 같이 가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11월 실적이 뭐 생각보다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태까지 보면 추정 실적은 많이 틀렸던 기억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냉정하게 좀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수급상으로 보면 그 삼성전자는 현대차랑 같이 갈 가능성에 대해서 전 여전히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외국인이 좀 사고 있지만 뭐 하루 이틀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좀 추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의견이지만은요. 철강, 조선, 건설, 화학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쪽에 비중을 들어섰다가는요.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것이 가능성이 크고요. 웬만하면 그런 것들의 뭐랄까요, 저점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포스코 오늘 반등하지만 지금 1% 반등해봤다 한 것에 불과하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4년 내 최저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가는 주식의 위주로 가셔야겠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는 아마 월요일 날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나올 것 같은데 분기점은 뭐 4%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재정 절벽 이슈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부상할 것 같은데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이 있으면 하창범 팀장께서 체크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가 이제 장이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 초반 스케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잠정치가 이제 주말을 지나고 나면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먼저 유럽으로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25일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스페인 같은 경우가 카탈루냐 지방 선거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는 지방 투표가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한번 했다가 부결됐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카탈루냐 정부 같은 경우는 스페인 정부 GDP 한 20%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인데 이 자치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스페인의 어떤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리하게 우리 세금을 중앙정부로 내고 있다. 그래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 나라 자치구의 분리 독립이 왜 그렇게 중요할 수 있냐면은 사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분리 독립이 승인되면 이것 자체는 바로 이 자치구는 유로존 탈퇴입니다. 탈퇴가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유로존이 서로 국가 간 은행 간 재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해서 어느 정도 좀 같이 살려보자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가져오는 상태에서 스페인 한 지방정부의 어떤 분리 독립 자체는 사실은 다시 한번 찬물을 깬 영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이벤트 하나도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시장 의견에서는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분리 독립 안 된다 쪽으로 가는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미리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6일입니다. 사실 지난 20일 날 그리스 지원 합의 불발되면서 융커 회장도 26일에는 사인받아 낼게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중간 최근 5일 동안에 보니까 독일은 EFSF를 정액하자는 등 이런저런 재건을 좀 제시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번 26일에는 확실히 우리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실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나오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형식적 절차가 좀 남아있어서 12월 초순 정도에 실제적으로 440억 유로 정도의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일 날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만약 26일 날 또 안 하면 이번에 실망감 20일보다 더 클 수 있겠죠.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때문에 미국 장이 좀 묻혀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재정 절벽 이슈는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27일부터 30일 날 실제적으로 미국의 하원의 2차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원래 1차 세션에서 오바마와 어느 정도 약간 긍정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2차에서 재정절벽 해소를 위한 좀 기대치는 한다고는 하는데 이벤트적으로 보니까 2차 세션 있는 그 당시에 민주당 하원 대표단 선출했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역시나 초반에 제기된 대로 날짜로 봤을 때는 12월 3일부터 6일로 진행되는 3차 세션에서 어느 정도 재정절벽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더라도 주 초반부터 바로 해외발 리스크 자체 시장은 많은 변동성을 좀 노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으로 스페인의 지방선거, 그리고 그리스 구제금융 여부, 그리고 두 가지를 꼽아주셨고, 근데 뭐니 해도 역시 다음 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재정절벽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